한국인 엄마가 준비한 작은 도시락 하나가 영국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채소를 거부하던 영국 아이들이 한국 음식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는데요. 평범한 김밥 한 줄이 영국 교장실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에 도착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회색빛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던 맑고 푸른 하늘과는 너무 달랐죠. 제 이름은 김현주.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예요. 남편의 새로운 직장 때문에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죠. 우리 딸 다은이는 올해 10살이에요. 활발하고 호기심 많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유난히 말이 없어요. 새로운 환경이 아직은 부담스러운 걸까요? 일주일 후 학교에서 돌아온 다은이는 말없이 가방을 열었어요. 조용히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죠. 학교 급식 메뉴. 빼곡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피시 앤드 칩스, shepherd 파이, 벵거스 앤드 매시. 어느 하나 익숙한 게 없었어요. 낯설고도 멀리 떠나왔다는 게 그제야 실감났어요. 며칠 후 다은이에게 물었어요. 학교 급식은 어땠어? 다은이는 코를 찡그리며 어깨를 으스겼어요. 그냥 그랬어요. 치킨 너겟이랑 햄버거 감자튀김이 나왔는데 별로였어요. 다은이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덧붙였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저려왔어요. 그날 밤 다은이가 잠든 후 남편과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다은이가 학교 급식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 설거지를 하며 문득 아시아 마켓에서 사온 식재료들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스쳤어요. 다은이 학교에 한국 음식을 소개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다음 날도 다은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고 말했어요. 내일부터 엄마가 특별한 한국 도시락을 싸줄게. 건강하고 맛있는 걸로. 다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제가 좋아하는 김밥 싸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재료로. 계란이랑 맛살이랑 시금치는 꼭 넣어주세요. 그러다 문득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하면 어떡해요? 준이도 전에 김 싸와서 놀림 받았어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학교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익숙하지 않은 냄새에 불만을 말하던 부모들, 이국적인 음식이 급식실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던 선생님의 말. 하지만 저는 다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음식은 문화를 나누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당당하게 즐겨도 돼. 다은이는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사람들은 가끔 새로운 걸 두려워하기도 해. 하지만 음식은 문화를 나누는 멋진 방법이야. 내 친구들도 한국 음식을 먹어보면 새롭게 좋아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은이는 고민하는 듯 하다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음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로. 우리 음식은 건강하고 맛있고 사랑이 담긴 음식이야.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다은이는 한층 더 자신감 있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날 밤 다은이가 잠든 후 저는 부엌으로 가서 재료를 준비했어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한국 재료들을 꺼냈어요.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시금치를 데치고 맛살과 달걀을 노릇하게 부쳤어요.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고 색색의 재료들을 가지런히 올렸어요. 조심스럽게 돌돌 말아 단단히 눌러주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락이 다은이에게 따뜻한 응원이 될 수 있길. 다은이가 급식실에서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한국의 맛과 엄마의 정성이 함께 전해지길.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당당히 펼칠 수 있길 바라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정성껏 만든 김밥을 조심스럽게 도시락에 담았어요. 재료들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동글동글 예쁘게 자르고 불고기, 단무지, 찐 야채도 작은 통에 따로 챙겼어요. 다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도시락을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너무 예뻐요. 무지개 같아요. 한국 음식은 색도 중요하게 생각해. 빨강, 초록, 노랑, 하양, 검정.
각 색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담고 있거든. 다은이는 신기한 듯 도시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천으로 쌌어요. 학교로 가는 길 다은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무도 저랑 같이 안 앉으면 어떡해요? 저는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문화를 나누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자랑스럽게 여겨도 돼. 작게 고개를 끄덕인 다은이가 어깨를 펴고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온종일 그녀의 점심시간이 궁금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온 다은이의 얼굴은 환했어요. 엄마.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숨을 고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들이 김밥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 리암이 궁금해하길래 한 조각 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엠마도 타일러도 한 입씩 먹어보고 싶어 했고 결국 같은 테이블 친구들 모두가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심지어 톰슨 선생님도 김밥을 칭찬하시며 우리 문화가 건강한 식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어요. 리암이 내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냐고 했어요. 그날 저녁 다은이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신나게 털어놨어요. 남편도 감탄하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네, 다은아. 식사 중에도 친구들의 반응을 떠올리며 웃더니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일도 도시락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비빔밥 어떨까? 다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들에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날 밤 부엌에서 재료를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문화는 함께할 수 있다는 걸요. 음식 한 조각씩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우리만의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다은이의 도시락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매일 다른 음식을 준비했어요. 비빔밥, 미니김밥, 잡채, 떡볶이까지. 다은이는 매일 빈 도시락과 함께 돌아와 친구들의 반응을 들려줬어요. 하지만 어느 목요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다은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신발을 벗으며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괜찮니? 조심스럽게 묻자 다은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베넷 교장 선생님이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테이블에 오셨어요. 모두가 제 점심을 맛보고 질문하는 걸 지켜보셨어요. 제 마음이 순간 무거워졌어요. 선생님이 화가 나신 것 같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은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학교 급식에 대한 회의를 열겠대요. 문화적 음식 통합 같은 걸 논의할 거래요. 엄마가 내일 오후에 학교로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쪽지를 받았니?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은이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쪽지는 공손하지만 형식적이었어요. 학생들의 최근 점심 선호도 변화와 잠재적인 문화 음식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학교에서 규칙을 어겼다고 꾸중을 듣는 건 아닐까? 다은이가 더 이상 한국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다른 부모님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한밤중이 되도록 뒤척이다가 결국 부엌으로 나와 요리 레시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마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알고 싶어서 부른 걸 거야. 그런데 만약 저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다른 도시락을 보내는 게 학교 급식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해요? 한국 음식이 너무 낯설다고 거부하면요?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면 되지. 이미 급식실에서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았잖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민혁은 언제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좋아, 직접 가서 이야기해보자. 회의 날 저는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10분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회의는 도서관에서 열렸고 의자들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베넷 교장 선생님은 우아한 분이었어요.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김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 덕분에 우리 학교 점심시간이 아주 흥미로워졌어요. 저는 그녀의 밝은 표정에 순간 당황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요즘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다은 양의 도시락 이야기밖에 안 해요. 학교 절반이 심각한 음식 부러움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회의실에는 학교 요리사 알렉산더 스미스와 픽업 시간에 본 몇몇 부모님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자신을 피오나 미첼이라고 소개했어요. 눈웃음 없이 뻣뻣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베네 선생님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김 선생님의 따님이 가져오는 한국 도시락이 많은 학생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알렉산더 요리사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정말로 불평 없이 채소를 먹더라고요. 어제는 타일러 윌리엄스가 시금치를 먹는 걸 봤어요. 그 녀석은 평소에 초록색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말이죠. 방 안이 웅성거렸어요. 타일러가 채소를 먹었다는 건 꽤나 놀라운 일이었나 봐요. 그때 피오나 미첼이 손을 들었어요. 문화 교류는 좋은데 음식 안전이나 낯선 재료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부모님들은 강한 냄새나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 뺨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부모님이 나섰어요. 제 아들 제임스는 다은이네 국수를 만들어 달라고 졸라요. 심지어 평소에 거부하는 당근도 먹었어요. 베네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 선생님, 한국 식사 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모두 정말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섰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제가 가장 잘 아는 것을 이야기할 참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밥국 그리고 반찬을 조화롭게 구성하려고 하죠. 5가지 색과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하려고 노력하고요. 저는 발효 음식이 장 건강을 돕는다는 점, 신선한 채소를 강조하는 점, 고기와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심지어 피오나 미첼도요. 알렉산더 요리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레시피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급식 메뉴의 다양성을 추가하고 싶어요. 베네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세계 점심의 날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주는 한국 음식으로요. 방 안이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부모님들은 각자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작은 도시락이 가져온 변화가 이제 더 큰 다리를 놓고 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우리 집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날을 준비하는 2주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학교 부엌에서 알렉산더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에게 친숙하면서도 한국 요리의 본질을 살린 간단한 메뉴를 고민했어요. 우리는 비빔밥, 미니 김밥롤, 야채 잡채, 그리고 디저트로 달콤한 호떡을 정했어요. 핵심은 균형이에요. 레시피를 테스트하며 저는 설명했어요. 모든 요리는 맛의 조화를 이뤄야 해요. 단맛, 짠맛, 신맛, 그리고 매운맛까지. 물론 아이들을 위해 매운맛은 아주 약하게 할 거예요. 알렉산더는 빠르게 배우는 사람이었고 한국 요리에 대해 진심으로 흥미를 보였어요. 이 채소들은 색도 살아있고 아삭함도 유지되네요. 그가 시금치를 데치면서 감탄했어요. 나는 그동안 채소를 너무 오래 익혔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다은이가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며 도왔어요. 민혁은 점심시간에 틀 전통 한국 음악을 찾았고 심지어 행사에 사용할 식재료 일부를 기부받도록 지역 한국식품점과도 연락을 했어요. 한국의 날 전날 밤. 행사를 하루 앞두고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세부사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다가와 물었어요. 긴장돼? 조금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싫어하면 어떡하죠? 부모님들이 불평하면 어떡하죠? 남편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어요. 모두가 한국 음식을 좋아할 순 없어. 그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새로운 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야. 다른 문화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많은 걸 해낸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일찍 도착했어요.
카페테리아는 다채로운 장식으로 가득했어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전통 한국 문양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한쪽 테이블에는 한국 관련 책과 정보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테이블에는 간단한 한국어 문구를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커졌어요. 아이들이 낯선 음식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첫 번째 학생 그룹이 카페테리아로 들어왔어요.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 가운데 다은이가 있었어요. 그녀는 거의 뛰듯이 친구들을 배식대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멋져요. 모두가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 활기 넘치는 목소리에 제 걱정도 조금은 사라졌어요. 알렉산더와 요리사들은 음식 스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비빔밥 스테이션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토핑 야채, 계란, 고기, 소스를 선택해 자신만의 비빔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김밥 스테이션에서는 한 입 크기로 말아둔 미니 김밥을 맛볼 수 있었어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음식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때 한 작은 소년이 김밥을 한 입 빼어 물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거 초밥 같지만 더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그 말이 전해지면서 점심 식사 분위기가 더욱 활기차게 변했어요. 카페테리아는 금세 흥분된 대화와 젓가락 소리로 가득 찼어요. 많은 아이들이 포크를 사용했지만요. 선생님들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재료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베넷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활기찬 카페테리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그녀가 감격한 듯 말했어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집중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빨리 먹고 쉬는 시간으로 달려가는데 오늘은 서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즐기고 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 순간 저는 피오나 미첼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아들과 함께 잡채를 맛보고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게다가 균형 잡힌 식사라는 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단백질, 채소, 곡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우리가 금요일에 준비하는 피자보다 훨씬 낫군요. 솔직히 그녀의 말이 가장 뜻밖이었어요. 점심 후 다은이와 친구들은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제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제 딸이 자신감 있게 친구들 앞에 섰어요. 한국에서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그녀가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방법으로 음식을 사용해요. 누군가 아플 때는 특별한 죽을 만들어주고 축하할 때는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죠. 그리고 매일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해요. 방 안에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나눈 건 단순한 한국 음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함께하는 문화, 서로를 돌보는 가치를 나눈 거였어요. 첫 번째 한국의 날 이후 3개월이 지났어요. 매달 열리는 세계 점심의 날은 학교 전통이 되었고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이탈리아, 인도, 태국, 멕시코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소개되었어요. 엄마 서두르세요. 늦겠어요. 다은이가 현관에서 소리쳤어요. 그녀는 교복을 입었지만 오늘따라 전통 한국 머리핀을 꽂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늘은 윈체스터 학교의 새로운 글로벌 키친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하는 날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현관에는 수십 개 나라의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다은이가 말 안 했나요? 베넷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역 TV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취재하러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점심이 이렇게 커다란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노을 진거리를 걷던 다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이제 영국으로 이사 온 게 좋아요? 그 순간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낯선 하늘, 익숙하지 않은 거리, 어색한 학교. 모든 것이 낯설었고 우리는 작은 도시락 하나로 우리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저 적응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나누고 새로운 것들과 어우러지며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정말 기쁘구나. 우린 단순히 변한 게 아니라 우리만의 색을 더해온 거니까. 다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비빔밥 같아요. 처음엔 다 따로지만 섞이면 훨씬 더 맛있어지는 것처럼. 그 말에 저는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맞아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내면서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며 더 풍성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 삶도 비빔밥 같지. 다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앞서 달려갔어요. 그 뒷모습이 더 단단하고 힘차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고 있어요.